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날 시그널을 오늘 존 레클리프, 예. 미 CIA 국장이면서 국가정보국 국장, 예. 두 가지를 다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모스크바 잠입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푸틴을 만났겠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째로 접어들죠. 네, 4년을 넘어가고 이제 5년째로 접어드는데 러시아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잘 싸우는 바람에 그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 물량전에서 드론전으로 바뀌었죠. 드론전. 그러면서 이제 드론을 잘 활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사실 러시아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드론이 지금 모스크바, 그리고 어디에요? 러시아 깊숙이, 지금 심지어는 뭐 저기 시베리아까지도 뭐 간다고, 카스피해까지도 지금 공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깊숙한 내륙 조항까지 지금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소모전으로 뭐 물량면에서는 지금 러시아한테 안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물론 뭐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트럼프 자체가 전쟁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전쟁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을 네가 왜 나토에 가입을 하네 마네 이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 부분은 사실 헨리 키신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도 공화당 사람이었잖아요. 리차드 닉슨도 공화당 사람이고,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도 현실주의적인 세계 정치를 가져가는 사람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상주의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시아를 적으로 보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적으로 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보다는 독재를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공화당은 둘 다 싫지만 공산주의를 좀 더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같은 독재라도 뭐 소위 얘기해서 권위주의적인 독재.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독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미국 트럼프하고는 양립할 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공화당 중에서도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갉아먹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바로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싫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도 중국보다 싫은 건 아니에요. 이란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파쇼에 가까워. 그러니까 오히려 극우에 가까운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란이 중동 내에서 이제 반미 국가가 돼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해졌는데,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을 패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중동 내에서 위안화 결제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란을 친 거거든요. 이란 자체가 뭐 핵무기를 만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고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뭐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수족을 자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좀 달라. 같은 미국이라도 트럼프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바이든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바이든이 바라보는 세상은 오히려 공산주의
뭐라기보다는 독재 국가를 싫어하는 거야. 그냥 독재 국가. 예. 민주주의를 침범하는 독재 국가라는 개념을 싫어하는 거고, 트럼프는 뭐냐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거야, 공화당은. 예.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다른 어디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미국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미국 공화당은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은 러시아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독재다. 데모크라시가 아니다. 물론 중국도 독재지만 러시아도 독재다. 그래서 적을 두 개로 둔 거야. 중국도 나쁜 놈, 러시아도 나쁜 놈인 거야. 예. 그래서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나쁜 놈이긴 한데 중국이 훨씬 나쁜 놈이야. 이란도 중국보단 나아. 베네수엘라도 중국보단 나아. 이게 이제 어떻게, 베네수엘라는 이제 좌파니까 이제 싫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덜 싫은 거야, 사실은 트럼프 입장. 근데 이제 때려 부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란을 때려 부신 이유는 이란 내에 있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망가뜨려야 되는데 공습을 해서 싸강그리 다 무너뜨려야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달러가. 그 달러를 필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다 때려 부신 겁니다. 예. 그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야. 이게 청년님이 바라보는 내피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존 래클리프가 러시아로 들어갔다. 존 래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네.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도 공산주의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고, 근데 마르코 루비오는 공산주의도 공산주의인데 약간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독재. 그리고 존 래클리프는 공산주의를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약간 정말 트럼프하고는 다 죽이 짝 맞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도 물론 좋게는 안 보지만 지금 가장 이제 존 래클리프가 이제 경계하는 대상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존 래클리프가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그 국방정보국장을 했어요. DIA라고 해서 국방정보국장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경고를 했단 말이야. 침략하지 말아라. 힘들다. 다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제 침공을 했죠. 침공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입을 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존 래클리프는 이제 CIA 국장이 됐어요. 지금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 모스크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청년님이 뿌리는 내피셜은 뭐냐면 이란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함께 같이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트럼프는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란 전쟁도 끝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니까. 러시아한테는 어떤 개념을 주느냐? 너희들 힘들지 않냐, 지금. 전황을 이기게 할 수 없다. 드론전이 너희들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토의 국방비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고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토의 국방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한국산 자주포라든지 K1, K2 전차 등등 해서 엄청난 전차들이 지금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쫙쫙 깔리고 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는 계속 물량으로 사그러질 것이고 나토는 더더욱 강해질 텐데 그때 너희들이 결국 세력 균형을 이루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응? 나는 러시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희망이다. 러시아가 너무 약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왜? 그럼 중국이 더 강해질 테니까. 이쯤 선에서 국력을, 종력을 소모시키는 것을 멈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예. 제가 생각하는 내피셜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지금 나토가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가 5% 이상 국방부를 내라 그랬으니까. 그 지금 폴란드 보고 이런 데서 지금 한국산 무기 엄청나게 사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한국에게 천궁2를 지금 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한국이 안 준다라고 맘 놓고 될 수가 없어.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응? 그랬을 경우에 그 엄청난, 예를 들면 그 소모전을 러시아가 감당해낼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아마, 레크리프가 푸틴에게 던졌을 거예요.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너희들 마음대로 끝내게 됐을 때 어떻게 구역을 정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딱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점령되어 있는 걸로 끝. 지금 돈바스, 도네츠크 점령되어 있는 걸로 끝. 여기서 서로 간에 그냥 끝나는 걸로.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게 점령된 걸 줄 수는 없어. 예. 그리고 실제로 돈바스, 도네츠크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친러시아 지역이야. 굳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러시아 편이야,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러시아인들도 많고 친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령이 더 쉽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 일으킨 책임으로 그 영토를 좀 포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크라이나는 현재로서 최선이다. 영토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전쟁 때문에 대통령 충분히 해먹었잖아요. 원래는 지금 뭐 부패 혐의로 감옥 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 충분히 해먹었고 재산도 많이 빼돌렸다는 얘기 하는데, 아무튼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고, 푸틴은 푸틴대로 어쨌든 간에 본인 권력 강화시켰고 명분 쌓았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군인도 많이 죽였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화를 하면 본인 권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이익은 없는데 주식으로 따지면 똔똔이야. 이익 난 거, 뺀 거 뭐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똔똔으로 가져가고, 그냥 어느 정도 손절 처리하고 끝내는 상황이 지금 딱 좋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레클리프는 푸틴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레클리프가 이제 푸틴한테 얘기했겠죠. 대신 이란한테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라. 이란이 미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력, 특히 이제 방공망에 대한 정보력을 끊음으로써 이란이 전쟁을 할 의지를 상실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사실은 중국산 무기들이 거의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방공망을 의존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만 도와주지 않으면요, 여기서 더 이상 미국하고 뭔가 전쟁을 수행해 나갈 의지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 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보 책임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각 국가들의 상황, 그리고 내가 나토라든지 뭐 이란, 기타 등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하고, 당신도 여기서 그만두면 더 이상 손해볼 거 없다. 각 국가가 모든 손해볼 거 없는 상황이니까 이쯤에서 끝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대해서 별로 악감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북한 얘기도 좀 했을 거라고 봐요.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근데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하는 거지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결국 러시아, 북한, 미국이 하나가 돼서, 라인이 돼서 중국을 봉쇄하자. 너희들이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게 결국 뭐냐. 부동항 아니냐. 중국을 견제를 하면 니네들이 옛날에 뺏겼던, 니네들이 이미 뺏었지, 전해주. 그렇지. 뭐 그쪽 지역을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중국이 힘이 너무 강해져 있는 것을 러시아가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주고, 북한도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푸틴도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마 친서도 전달했을 겁니다, 푸틴이.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했을 거고. 결국 이제 요번에 래클리프가 모스크바를 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긴장하면서 보고 있을 사람은 시진핑이에요. 이란도 아니야. 이란은 명분을 쌓을 뿐이야, 지금. 이란은요, 전쟁을 끝낼 명분을 쌓을 뿐이지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국가야.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오다시가 있어서 함부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항복했단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럴 때 누가 거들어줘야 되냐면 러시아가 거들어줘야 돼. 러시아가 말은 이란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란한테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전에 중국 영향권에 있었던 이란을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란은 러시아의 영향권이었어. 응? 러시아의 영향권이었다고. 그거를 중국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됐잖아.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이란을 러시아한테 넘기는 겁니다. 전 이게 100% 확실하다고 봐요. 어차피 친미 국가가 되진 못할지언정 북한처럼 완전한 친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러시아하고 친하게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시아를 이용하는 중국 봉쇄야. 이게 중국 봉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심하게 하고 더 이상 뺏고 이거 하지 말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대신 이란을 너희 어느 정도 영향권으로 가져가라. 그 대신에 이란을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이란을 통한 여러 가지 뭐 원유 수입이니 이런 것들도 다 원활하게 하고 대신 이란 단돌이 네가 좀 해라. 러시아 네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예전처럼 다시 두 강대국의 개념으로 그리고 중국을 약간 밀어제치는 그러니까 중국을 다시 옛날처럼 넘버 3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중국이 넘버 3였던 것을 넘버 2였던 소련을 결단내고 넘버 2가 올라왔잖아요. 이걸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요. 절대로 항상 러시아도 적이고 중국도 적이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우스장인데 누굴 돈을 따게 해줄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엔 누굴 돈을 따게 해줘야 되냐. 지난번엔 중국을 돈을 따게 해줬는데 이제는 다시 러시아를 좀 따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이 올인됐을 때도 일본을 다시 돈을 따게 해주고 독일도 돈을 따게 해준 거야. 한마디로 미국은 뭐냐면 하우스장이야. 카지노의 하우스장이라고.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항상 뭐 친미네 반미니 뭐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야. 친미고 반미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냥 이 판의 주인이야. 하우스장이라고. 우리가 하우스장하고 친하게 안 지내서 어떻게 이 판에서 노름을 하겠습니까? 노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름을. 그런 상태야,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다음 돈 딸 사람을 정한 겁니다. 러시아 니네들이 따가. 이란 거, 야, 중국 거 네가 뺏어서 네가 가져가고, 이란, 러시아 가져가고, 우크라이나 절반 떼어서 도네츠크, 돈바스, 크림바스 니네들 완전 확정적으로 영통 인정해 줄 테니까 가져가. 대신 저 젤렌스키 저것도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는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마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정확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리는 겁니다. 아마 제 예측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아마 며칠 이후에 이란하고 미국은 종전 발표를 할 겁니다. 휴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발표를 러시아가 할 겁니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여기서 중재를 한 것처럼 나올 것이고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가 가져간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저의 머리를 잘 따라오셔야죠. 그래서 본부장이 말한다. 200건도 안 남았어요. 14,700원짜리 가져가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